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춘입니다. 드디어 올랐습니다. 네. 저는 한국 시장은 영원히 빠진 시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오늘 뭐 오후까지만 해도 사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오늘도 크게 코스닥이 한 2% 넘게 빠졌었다가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죠. 네, 운명이련가? 빠지는 것은 운명인가? 하면서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회사 안 나올 뻔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계속 빠지기만 하고 이제 할 일은 거의 다 해가고 살 만큼 다 샀고 이제 내일부터는 성당이나 사찰이나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비나이다 주님 이러면서 이제 오르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저를 밀어넣더라고요. 그러다가 기사에 회생을 했어요. 그쵸? 거짓말처럼. 네. 마지막에 한 3시쯤인가요? 그때 거의 막판 돼가지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확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일단 사실은 애매했죠. 왜냐면 반대 매매가 나간 것도 아니었어. 네, 그렇죠. 반대 매매가 나가려면 오늘 빠졌으면 이제 내일 이제 코스닥 바이오들은 오늘 사실 시작했을 때는 바이오 헬게이트였잖아요. 그렇죠. 어제에 이어서 안 좋은 소식이 좀 크게 나오면서 바이오 업종이 다 어제 있었던 헬을 연속 이어줬고 그렇게 빠지니까 투심이 약화되면서 대표 바이오 주식들이 거래소 코스닥에 있는 셀로 시작되는 또 대표 바이오들이 쓱쓱 빠지면서 지수를 뺐고 또 추가로 다른 또 뉴스가 또 터지면서 엄청나게 주가를 많이 빼고 상위 종목이 그러면서 완전 헬게이트 바이오발 헬게이트인데 왜 IT는 빠지는 거야? 이러면서 항상 시장은 이런 식이더라.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하고 막 오전장을 보내곤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연속으로 6거래일 연속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는데 생각보다 헤드앤숄더였어 그림도. 그러니까 차트 좋아하시는 분은 야 이제 드디어 진짜 헬게이트 열린다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코스닥은. 네. 사실 이게 오늘까지 빠졌던 거는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0일까지로 시한을 못 박았잖아요. 경기부양책이 대선 이전에 합의가 되려면 20일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은 대선 이전에는 심지어는 연말까지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시장 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 빠지길래 합의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또 미국 시장은 또 그렇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럼 올라서 합의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아주 소폭. 근데 어저께 좀 시장도 많이 미국 시장은 장중에는 많이 빠졌고 오늘 미 선물은 그렇게 빠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합의가 안 되면은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많이 매수하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뭐 이제 바로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도 조금 저는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혹시 부양책이 통과 안 된다면은 한 번 더 쇼크가 올 테니 그때 좀 매수할 현금도 조금 남겨놨고요.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좌별로 틀린데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던 계좌들은 현금을 빠르게 소진되는 그런 양상을 오늘 오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충분히 빠진 주식들이 눈에 보이길래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교훈으로 항상 너무 빨리 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 못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막판에 오른 거는 운이 좋은 거였고 예를 들자면 그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가지고 반대 매매까지 나왔다면 현금을 그때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계좌 수익률을 올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빠졌다고 좀 너무 빨리 진입한 게 아닌가 하는 뭐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운이 좋은 것일 뿐이고 뭐 제가 잘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저는 다시 한번 좀 가졌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느리거든요. 평소에는 만만띠예요. 중국에도 못 따라오면 만만띠가 저거든요. 근데 주식 매수 버튼은 왜 이렇게 빨리 누르는 거야? 그러게요. 그래 좀 그런 이상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말씀하세요. 부양책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빠졌다가 마지막에 반등한 이유는 좀 한 4시 정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대주주 3억 여건을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감에도 개인만 200억씩 양시장에서 매도를 한
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00억, 코스닥에서 900억 매수, 기관은 코스피에서 2,600억, 코스닥에서는 600억 매도했네요. 네. 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여기 재검토한다 했다 또 안 되면 또 그쵸. 장난치나 지금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2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그 이슈 나왔을 때도 23년 그냥 양도세야. 그냥 대주주 양도세가 그렇죠. 아니고 그냥 그때는 양도세? 이제 그냥 양도세인데 네. 기본 공제를 2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비판 여론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렇죠. 그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런 코로나로 어려운 국면에 증시 활성화에 이바지를 많이 했던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검토를 지시를 했고요. 네. 결국 5천만 원까지 상향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막판에 이제 청와대가 재검토하라라고 해서 또 정말 또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5천만 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작나요? 5천만 원. 근데 작죠. 그때 2천만 원 얘기가 나왔을 때도 네. 2천만 원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네. 상위 몇 프로라고 했더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거의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갑자기 상위권 된 거야?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네네. 방송 사고 끝. 자, 어쨌든 정말 네, 이거 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렇게 청와대가 재검토를 하는 만큼 기재부도 이제 원안을 고수하기는 힘들어졌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솔직히 딴 건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네. 동의합니다. 세금 낼 생각도 있고, 제가 왜 자전거 타는지 아세요? 열심히?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네. 그 지방에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도로 포장해놨거든요. 세금으로. 제가 그걸 타면서 느끼는 게, 내가 낸 세금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시나 보네요. 근데 가는 길이 다 도로 포장돼 있어. 지방 곳곳에 구석구석 가보면. 근데 막 5분, 1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 한 대도 안 지나가. 그러면서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이렇게 누리는구나. 차도 한 달에 안 다니는데 자전거를 나 혼자 타면서 아니면 내 친구들하고 같이 타면서 이렇게 낸 세금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 받거든요. 네.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저도 좀 세금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넘어가시죠. 네. 오늘 방송 사고 여러 번 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빅뉴스가 좀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다음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한 10조 원 정도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인수로 이제 하이닉스는 2위였던 낸드 분야 2위였던 키옥시아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이제 낸드 분야 시장 점유율을 말씀드리면 삼성이 33.8%로 1위고요. 네. 키옥시아가 17.6%로 2위였습니다. 예. 3위는 WDC, 4위 MU, 그다음에 5위가 하이닉스로 12.2%였는데요. 이제 2위까지 올라오게 되네요. 인텔이 참고로 5위로 10.6%였습니다. 합치면 22%네요. 네, 합치면 22% 좀 넘습니다. 네, 그래서 2위가 될 예정이고요. 하이닉스의 이제 낸드 또 밸류 체인들이 있잖아요. 네. SK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거기가 제일 신난 거지. 그렇죠. 거기는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네. 오늘 주가도 소폭 상승했던 걸로 봤습니다. 그렇죠. 많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낸드 업체가 경쟁사 하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쟁사가 줄은 건 좋은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경쟁이 격화돼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소비자 입장, 이게 주주자본주의가 이게 문제야. 소비자하고 투자자하고의 입장이 반대일 경우가 많아. 이렇게. 그러니까 경쟁이 줄어들수록 투자자는 먹을 게 많은데 소비자들은 오히려 돈을 더 지불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가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다른 회사 다 올랐고, 삼성전자도 오른 거예요. 네, 오늘 좀 올랐어요. 저는 당연히 오늘 거래소는 오를 줄 알았어. 삼성전자가 1%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 뉴스 때문에. 근데 시장이 마이너스 났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일부터는 방송 다 집어치우고 저기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를 목탁이나 두들기면서 그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답니다. 네. 다행이네요. 다행히 방송을 하시게 됐네요. 네, 그 양측이 사실 2년 동안 협상을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하락세로 갔었는데 인텔이 이제 사업 정리 움직임을 이제까지 보여왔고요. 특히 한 2년 전에 2018년에는 정말 가격이
거의 바닥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급증을 해서 관련 수요가 좀 많이 늘었는데 인텔은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이익을 내왔고요. 예. 그에 따라서 고급 제품군 대량 생산에 좀 어려움을 겪어왔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이닉스한테 예. 넘겼고요. 네. 네, 넘길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 사업보다는 CPU 본업에 집중을 하겠죠. 인텔은.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그 하이닉스가 떨어진 이유가 계속 그 과연 100억 달러가 적정한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뭐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비싸게 샀다 이런.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죠. 근데 어쨌든 주변은 좋은 거고 신났지 주변은. 예, 근데 중장기적으로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잘 이게 도대체 이 100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이제부터 분석을 해서 나올 겁니다. 그거 네. 보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시에는 DCF 방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10조 원이라는 자금 조달도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큰 규모의 현금과 하이닉스 입장에서 10조 조달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할 수는 영업이익 있겠죠. 수준이 있으니까.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 또 빅뉴스였는데요. 네. 엔진 관련 품질 비용이라고 하는 충당금이죠. 네. 현대차가 2.1조 원, 기아차가 1.3조 원을 3분기에 실적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저 언제적 세타 엔진인데 아직도 세타 엔진으로. 그렇죠. 네. 사실 3년째인가요? 이 비용 충당금을 반영을 하는 게 몇천억 단위로 반영을 하다가 이번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조 단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둘이 합치면은 3.4조 원이네요. 그러니까 엄청난데 이게 일부러 다 터는 빅베스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들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그렇게 많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빅베스 아니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빅베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네. 네. 근데 왜 빅베스 하냐 이거지. 이 시점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지배구조 그러네요. 예, 지배구조 관련해. 꼭 의혹이 남아. 그러니까 우연나무 밑에서 저기 갓근을 고쳐 쓰지 말라 그랬는데 또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빅베스가 그러게 나오냐. 하네요. 네. 물론 이제 사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사장님이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하겠다. 원래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운영 바뀌면 이렇게 한번 빅베스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서 3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이 현대차가 한 1조 원 정도, 네. 그다음에 기아차가 한 6천억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이 충당금을 반영을 하면 현대차가 마이너스 8천억, 네. 기아차가 마이너스 6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작년에 현대기아차 영업이익이 5.6조 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충당금이 3.4조 원이니까 절반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네네. 1년치 영업이익 절반 이상 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쌓은 거죠. 네, 이러니까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도 현대차는 종가에 다 올렸어요. 그렇죠. 네. 시가는 한 5% 막 하락해서 시작을 네네. 했는데 장중에 한 7%까지 둘 다 빠졌다가 네.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현대차 보유자들 깊은 탄식 속에서 아침 시작했는데 네. 이게 웬일이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랐다가 하루 만에 네. 좀 안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도 또 빅뉴스예요. 메디톡스 얘기인데요. 식약처에서 이 메디톡스 보톡스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19일 날 식약처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 보톨리눔 톡신 제품을 팔았다라고 하면서 해당 제품을 회수 그리고 폐기 명령을 했고요. 예. 제재 대상은 메디톡신 주전 제품과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품이고요. 네. 해당 제품은 이제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식약처 제재는 두 번째고요. 네. 지난 4월 달에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만든 보톨리늄 톡신 제품을 팔았다라고 하면서 허가 취소,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었죠. 그때도 하한가 가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메디톡스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한가 쳤다, 하한가 쳤다가 이런 미국에서 그 분쟁 그 심판은 얘네가 이겼잖아요. 네. 개싸움이에요 지금. 개싸움이라고 이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싸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까지만 유튜브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네. 예. 메디톡스는 이제 당연히 반발을 했고요. 네. 국내 판매용과 달리 수출용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바이오 종목이 어제도 헬릭스미스의 악재가 있었고 오늘도 헬릭스미스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가 또 연달아 터지면서 바이오 업종이 좀 다 같이 하락을 많이 했다가요. 네. 마지막엔 조금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TS 제품이 지금 좀 논란인데 중국의 대형 택배 업체들이 네. BTS 관련 제품 택배는 이제 배송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웬일이에요? 네. BTS 멤버 리더가 이제 한미 우호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 수여하는 벤 플리트상 수상 소감 발표 자리에서 네. 했던 발언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이 지금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대형 택배 업체인 윈다 그리고 위엔퉁, 중퉁 여기가 네. 이제 세 개 업체가 BTS 제품 배송을 중단을 발표를 했고요. 위엔퉁 측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해관 총서라는 중국의 관세청에서 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배송을 거부하는 것이다.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중국 애들도 보면 좀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어디죠? 틱톡, 바이트댄스도 그렇고, 그다음 텐센트, 그다음 하웨이, 미국에서 제재를 많이 했잖아요. 네. 미국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 사람이 네.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미 자기네가 먼저 그렇게 다 제재를 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저 VPN 없으면은 접속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외부 사이트 안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이미 자기네는 다 막아놓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얘네는 자기네는 원할 땐 다 해. 근데 남들이 하면 막 뭐라고 하는 입장인 건데 또 하면 하나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 세계 인터넷 주도권 미국 갖고 있으니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 연예인들 참 생활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 언급이 된 내용을 밑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 발언에 대해서 뭐 택배 업체가 중단하고 이런 게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이 파급 효과가 과연 빅히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인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이라는 이 소비자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국 시장 자체가 컨텐츠 소비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시장일 것 같은데 네. 이 중국 사람들 중에 과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공감을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부에서는 좀 많은 그래도 중국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겁니다.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반대되는 입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고요. 분명히.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뉴스를 말씀드리면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20일 날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밤 혹은 뭐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면 되겠죠. 네. 과연 어떤 발표가 있을지. 네. 뭐 얘기로는 뭐 완전 자율주행차 5단계는 아닐 것이다. 당연히 그건 아닐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깜짝 놀랄 만한. 근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본사에 그 관리자를 두고 차 몇 대를 관리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개입해. 네. 네, 그런 원격 조정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여긴 또 어떤 걸 펼치게 될지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 주행 거리는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예, 아주 뭐 대단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상 자체를 굉장히 한정해놨기 때문에 또 더더욱 궁금하네요. 어떤 제품을 사실은 자율주행 잘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니까는 한 80 되면은 운전이 조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85살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운전을 이렇게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맡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난주에 사실 그래서 자율주행 발표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끌시끌했거든요. 과연 내일도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리고 22일 날은 미 대선 2차 토론이 있습니다. 네네. TV 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요즘에 사실 TV 토론에 시청률도 엄청 많고 저번에 1차 토론 때도 그렇고 유튜브 시청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네. 그 최근에 사실 선거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더더욱 이런 2차 TV 토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제는 코로나 대응, 가족, 인종, 기후변화, 국가안보, 리더십 6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난 토론 때 사실 끼어들기하고 막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거의 난장판이 됐잖아요. 이 상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토론 후에 2분씩 주어지는 모두 발언에는 상대 후보의 마이크를 끄는 이 방식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는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 TV 토론 주제도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행자도 편파적인 인물이라서 불공평하다. 불만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토론회는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네, 그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될까? 진짜 지금 시장은 바이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의 움직임만 봐서는.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채권 시장이 그렇게 읽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채권 시장.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오전에 제가 바이든이 됐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네. 당장은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로 법인세를 올린다면 네. EPS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네. 예,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오늘은 네, 오늘 굿볼 아카데미. 오늘 광고는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굿볼 아카데미. 저는 야구 아카데미인 줄 알았어요. 저도 볼이라길래. 예, 굿볼이라 그래서 공 잘 던지게 해주는 그런 아카데미도 이런 광고를 하네. 그래서 신기하다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공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사지 같이 뭐 이렇게. 전 네. 경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을 개선하고 거북목, 오십견, 골반 교정, 골프 엘보,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을 고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서초구 효령로 347 서광빌딩 4층이라고 합니다. 서초동에 있고요. 문의 전화번호 858-0066 서울 858-0066 858-0066 됐지? 네. 예. 여기 인스타그램에 굿볼 아카데미 보시면 나오고요. 몸 아프신 분들은 가면 좋답니다. 아마 증시각도기 TV에서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특별히 좀 잘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예, 저희는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사실 우리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요? 네. 완전히 몸을 재생시켜 준다는 것이지. 진짜요? 드륵 요즘 사실 현대인들이 좀 약간 허리도 아프고 약간 스마트폰 많이 봐서 목도 좀 뻐근하고 그러잖아요. 아파요? 나이도 젊은데 아프진 않은데 그 나이에는 절대 아무 데도 안 아파. 그렇죠. 지금은 아프진 않지만 약간 네. 거북목 혹시 나중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살짝 되긴 하지 않나요?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걱정을 해?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 그때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네. 뭐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절벽 타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해야 될 나이 그렇죠. 아닌가요? 맨손으로 막 암벽등반 하고 막 그래야 될 나이인데 무슨 참. 네. 하여튼 뭐 저희는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굿볼 아카데미 가실 분들 중에 증시각도기에서 소개받고 온다면은 한 번 더 드륵드륵 해주시지 않겠어요? 네. 인스타그램에 굿볼 아카데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공으로 하더라고. 영상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해주나? 궁금하네.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굿볼 네. 아카데미. 네, 그래서 보시면 몸 아프신 분들 한번 가셔가지고 쫙쫙 몸 좀 피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료 광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다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큰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다행히 올라서 다행인데 대주주도 3억 때문에 올랐다면 좀 서글프네요. 저 수동 가야 될 것 같다.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망조 나는 날이었네. 근데 이제 좀 드디어 결론을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10억으로 완화하든 뭐. 제 얘기는 그거야. 세상에 3억 갖고 있는 대주주가 어딨냐고. 그렇죠. 그럼 저도 곧 대주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곽상준 대주주? 대주주 곽상준. 나침반 대주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금방 대주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다니지? 대주주가? 그러게요. 그죠? 내가 대주주인데 어떻게 회사 다녀? 그 말이 참 웃기는 거야. 그게 나는 이런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건 좀 싫어. 세금은 내겠다는 거지. 세금은 내겠는데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거는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가 재검토 발표했으니까 좋은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